한 300개의 그 브랜드 네임이 있는데 실제로 생산하는 데는 한 60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도 여러 가지 그 브랜드 이름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나오는데도 또 그 서로가 틀리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더욱더 헷갈리게 되죠. 금액까지도 막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이 생수 시장이나 생수의 개념이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먹는 샘물이라고 쓰인 거를 이제 찾는 게 제일 먼저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지식을 가지고 보신다면 수원지가 어디냐. 이제 각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도로 한번 찾아보면 그 지점이 주변이 어떤 환경이냐, 산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논도 있는 그런 데냐 등등을 좀 보면서 논이 있고 좀 안 좋을 수 있는 데는 뭔가 또 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조금 벗어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거죠. 모든 지하에서 나오는 물들은 물의 원천은 빗물이에요. 빗물 없이는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빗물이 우선 땅에 내리게 되는데 그 땅에 내린 빗물이 스며 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 지하수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수질이 막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처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환경 자체가 일단 좋아야 맨 끝에 우리가 마시게 되는 생수로서의 그 품질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 봐야 되는 거죠. 육안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환경이 아닌 자연 환경 자체가 좋다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류부, 우리가 수원지가 있으면 생수를 팔고 있는 그 관정의 상류부가 오염이 안 되도록 산으로 대체로 되어 있으면서 그 산 꼭대기까지는 오염될 수 있는 게 없어야 축사 같은 것도 없어야 되고 또 공동묘지 같은 거 아니면 밭 같은 거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 그런 데가 좋은 거죠. 생수도 마찬가지 지하수니까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돼지 같은 거 이제 살처분 했거나 구제역 같은 등등 이런 경우는 그 동물의 사체잖아요. 썩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오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질산성 질소하고 대장균군 또 그 돼지 그 동물의 안에 있었던 그런 분원성 그런 그 변에 의한 또 대장균 이런 게 아까 비가 내리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완전히 가둬지면 그냥 다행인데 완벽하지 못할 경우는 통과를 해버리고 그게 지하수로 내려가죠. 질산질소는 지금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특히 유아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질산질소가 유아 청색증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많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수원지를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땅은 사실은 없죠. 제주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국제 그 식품규격위원회라 가지고 코덱스 규격을 주로 따르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 수원지를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도록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고 현재 물을 개발했을 때 아무 이상 없으면 일단 되고 그리고 큰 문제 없으면 가는데 그게 문제가 생길까봐 5년에 한 번씩 이제 다시 영양조사를 해서 이제 재조사를 체크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해놓고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놨으니까 아마 거기는 자연 원시림으로 돼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초점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일단은 상류에서의 오염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거 아닌가 싶어요. 더구나 거기는 이 백두산 천지하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한라산처럼 암석 자체가 이제 현무암 화산 분출에 있어서 현무암 질로 돼 있어가지고 현무암의 결들은 수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로가 돼 있다 보면 위에서의 오염으로부터는 많이 자유로워진 오염은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물이 지금은 이제 지하수니까 내려가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고도가 500이라고 치고 이 고도가 1500이라고 치면 1000m 고차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1000m 고차가 있으면 밖으로 물이 휙 나가버려야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산 같으면 밑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밀어주고 있다는 이 공간이 물로 꽉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 있을 경우는 이
오염이나 이렇게 외기 공기하고 접하는 게 적으니까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게 되는 거예요. 이 품질을 계속 유지하기가 유리한 거죠. 뭔가 조금은 이제 그게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경우는 연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양이 전체적으로 적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칼슘, 마그네슘 좀 많아요. 근데 두 개를 딱 따로 먹어보면 우리 입맛에는 확실히 연수가 맛있어요. 좀 무겁고 맛이 좀 쓴 듯하면서 별로 맛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미네랄 성분이 뭐가 많으면 맛있냐고 이제 미네랄 성분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칼슘이 많으면 맛있고 칼륨이 많으면 맛있고 또 뭐 실리카가 많으면 맛있고 또 맛없는 거는 마그네슘이 많으면 맛이 좀 떨어지게 하고 또 황산염이 있으면 또 떨어지게 하고 어느 정도로 보면 적당한 양의 미네랄, 적당한 양의 무기질이 균형 있게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적당하지 편중돼서 많은 칼슘이 맛있는 성분이 해가지고 그게 많아서 맛있다 이런 건